자, 이번엔 16.6 하겠습니다. 16.6은 파라메트릭 서페이스. 파라메트릭 서페이스. 그래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공면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거의 에어리어도 생각. 공면의 에어리어. 이렇게 씁니다. 자, 이 파라메트릭 스페이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2차원이나 3차원에서 어떤 곡선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 어떤 함수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2차원에서는 곡선을 표현할 때 그 두 가지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3차원에서는 곡선을 표현할 때는 그 파라메트릭 이퀘이션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곡면은 z 이꼴 fx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으로는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곡면을 4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곡면이기 때문에 일단 면 자체가 결국 펼쳐놓으면 2차원에다가 펼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변수로 그러니까 4개 변수가 2개여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 변수를 뭐 u와 v라고 표현할 때, 요랬을 때, 요 상에서 어떤 d라는 게 있으면은 요 d에서 정의되는 매개변수 방정식 r을 생각해 주죠. 벡터 펑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 매개변수 방정식 하면 t가 있으면 이제 rt 해가지고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r 할게 하면 3차원 상에서 이런 어떤 공면 s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그거의 위치 벡터가 RUV가 되는 거죠. 매개변수가 2개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각 지점에 대응되는 그 점들을 정확하게 그 점의 위치 벡터죠. 이거는 위 점들을 모아오면 이제 공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RUV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X 좌표는 X 이제 UV가 되는 거고요. Y 좌표는 YUV가 되는 거고요. 그죠? Z 좌표는 ZU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UV의 범위는 뭐 그냥 범위는 저 위에서 본 것처럼 D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벡터 펑션으로 그 공면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면 S는 어떻게 돼? RUV를 모아온 집합이죠. 이때 UV는 D에 들어가도록. 그지?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이 집합, 그러니까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가지는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파라메트릭 서페이스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1번 보면 RUV는 E 코사인 U I 더하기 VJ 더하기 E 사인 U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공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그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 Y, Z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볼까요? X는 2 코사인 U고요. Y는 V고요. Z는 2 사인 U입니다. 자, 그러면 X와 Z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일단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는 V. V는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Y는 모든 Y에 대해서 Y의 범위 자체가 모든 실수 전체에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x제곱 더하기 z제곱 이꼴 4를 y가 제로일 때 그리면 이렇게 반지름 2인 원을 그릴 수 있죠. 근데 y의 범위가 모든 실수 전체인 거야. 그래서 y가 1일 때도 그릴 수 있고 y가 2일 때도 그릴 수 있고 3일 때도 그릴 수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릴 수 있고 해서 모든 v가 실수 전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쭉 이런 원기둥이 나오겠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이 원기둥의 좌표입니다. 원기둥의 그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별거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그젬플 2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x, y, z에 대한 방정식을 직교 방정식을 이제 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a제곱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9죠. 9. 반지름이 a인 9입니다. 반지름이 a인 9. 그죠? a가 양수로 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잖아. 구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원을 표현할 때 그죠? 반지름이 a인 원은 우리가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습니다. 구잖아. 우린 구면 좌표를 배웠죠. 그래서 이건 뭐야? 그냥 x는 반지름은 항상 a고 원래 우리가 구면 좌표 할 때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잖아. 근데 이거는 로우가 항상 a로 일정하죠. 그죠? 요 위에 있는 점들은 그냥 로우 이퀄 a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면 좌표의 방정식으로 하면 그냥 로우 이퀄 a라는 방정식인 거야. 그죠? 로우 이퀄 a라는 방정식이니까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인데 로우 대신 a를 넣으면 되죠. a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a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z는 또 마찬가지로 로우가 a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x는 파이하고 세타로 이루어져 있죠. 파이하고 세타로 있죠. 파이로 이루어져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공면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은 RUV가 있고 이제 매개변수가 UV가 아니고 매개변수를 뭘로 가져온 거죠? 파이랑 세타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파이 세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a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a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는 a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된 거죠. 이때 파이와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하고 세타 요거의 영역은 d에 들어가는데 이 d는 뭐야? 우리가 이거 뭐고 z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니까 자 요거는 파이 세타의 집합인데 요게 파이의 범위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제로부터 파이까지 북극에서 남극까지 다 가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건 제로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이게 d 사인 거죠. 이 d에서 이 안에 있는 파이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가 구면 좌표기 할 때는 항상 로우 세타 파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파이 세타 했죠. 세타 파이 안 하고. 자, 요거는 그냥 파이 세타 수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파이 세타 수. 이게 뭐 그냥 세타 파이 하면 안 되냐? 상관없는데 파이 세타 수를 하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이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이 세타 수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파이 세타가 원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 설명하려면 또 그건 어려우니까 그거까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궁금하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따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r 파이 세타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그젠플에서도 좀 전에 이그젠플 2개 했죠. 그죠? 그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아는 XYZ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것도 해봤고요. 반대로 XYZ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하는 거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해야겠죠.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선적분 할 때도 그랬죠. 어떤 커브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선적분 계산하기가 쉬워진다 했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면적분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면적분이라는 걸 배울 텐데 면적분을 하려면 적어도 이 공면을 그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면적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해야 돼. 매개변수 방정식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매개변수 방정식을 원래 함수로 바꾸는 거는 좀 쉽잖아. 아까 봐서 알겠지만 xy에다가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냥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거꾸로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있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고 z는 0부터 1까지죠. 그럼 요건 뭐야? 원기둥이죠. 그죠? 원기둥인 거야. 이게 밑면 xy 평면에서 높이가 1인 그런 원기둥입니다. 이 원을 위로 올린 거. 근데 이제 요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4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x를 자연스럽게 2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y는 2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z는 0부터 1까지니까 그냥 z는 z인 거죠. 그죠? z는 z.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야? x, y, z는 세타와 z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세타의 범위는 한 바퀴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고 z의 범위는 뭐 애초 주어져 있죠.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건 원기둥이잖아. 그죠? 원기둥은 당연히 뭐 구면자 뭐 실린더리 코디네이트 쓰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당연히 세타와 R 세타 제일 텐데 R은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2인 걸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가끔씩 언제 R을 쓰고 언제 2를 써야 되느냐? 원칙이는 면이잖아. 면을 포함하니까 껍데기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특정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영역 2 할 때는 뭐야? 내부가 차 있잖아. 차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지수 R로 들어가고 R이 0부터 2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껍데기 하나잖아요. 껍데기는 R이 항상 2잖아. 근데 2인 거야. 이게 헷갈릴 겁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앞에 산중적이랑 이게 막 섞이면 막 헷갈려 죽죠. 그죠?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그젠플 6번 보겠습니다. 그럼 Z 이퀄 X제곱 더하기 2Y제곱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거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풀 수 있겠죠. Z 이퀄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니까 요거는 그냥 X는 X, Y는 Y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는 X, Y는 Y 이렇게 주면 Z는 뭐가 돼? 그냥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되는 거야. 지금 매개 변수가 X와 Y인 거죠. 그죠? 그래서 R, X, Y 해놓으면 이건 뭐야? 그냥 X, Y, X제곱 더하기 2Y제곱. 그냥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그죠? X는 X, Y, Y.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참고로 위에도 R 세타 참고로 위에 이렇게 R 세타 Z 하면은 이게 2 코사인 세타. 내 위 아까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위에 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주면 잡히면 만약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세타 Z 순으로 하는 게 깔끔합니다. 알겠죠? 이게 막 기준이 막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세타 Z 순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자, XY는 당연히 XY가 자연스럽죠. YZ 있으면 YZ가 자연스럽죠. 그럼 XZ 있을 때는 XZ보다 ZX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예, 자꾸 그 따지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기 낫습니다. 그냥 예. 자세한 나중에 면접분하고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번 제가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거 들으면 아 그렇게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하면 저절로 되겠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게 편합니다. 일단은 외우는 게. 예. 자, 그래서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Z가 XY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Z가 fxy일 때는 그냥 이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냥 rxy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x는 x, y는 y, z는 fxy.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 이변수 함수 아니 1변수 함수에서 2차원상에서 어떤 y = fx를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x, fx 하면 되죠. 헷갈리면 t, ft 이래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xy가 헷갈리면 ruv는 u, v, fuv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그젠플 6번 같은 경우 이렇게 해도 됩니다. x는 이거는 이제 원기둥이 아니죠. 이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파라볼로이드 약간 찌그러진 형태니까 이거는 약간 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비슷한데 그 타원의 반지름 일정하지 않죠. z니까.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x는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 되죠. 뭐 r a 코사인 세타 r 할까요? r 하는 게 낫겠지. 그냥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y는 여기 2가 있으니까 루트 2분의 r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 해버리면은 이거는 r제곱이 나오죠. 그죠? r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z는 r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죠. 그럼 r가 세타로. 그래서 r 세타 해가지고 뭐 이거는 r 코사인 세타 루트 2분의 r 사인 세타 그다음 z는 r제곱. 맞죠?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거야.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사실 한 가지만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 개 만들 수는 있죠. 그죠? 억지로. 이건 억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이것도 나름 뭐 잘 만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근데 z를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요거만 깔끔한 건 없죠. 근데 이게 가끔씩 뭐 이게 z 자체 복잡할 때는 이게 뭐 계산할 때 나중에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럼 뭐 어쨌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그젠플 7번도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z 이퀄 2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있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요거는 사실 우리가 요 위에 요 z가 xy로 표현했으니까 이건 그냥 바로 rxy는 x, y, 2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거야. 이게 식이 좀 루트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하잖아요. 좀 미분하고 이러면 식이 되게 더럽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요 이그젠플 6번에 요거 푼 것처럼 비슷하게 풀어도 돼. 그래서 이거 1번 풀이 2번 풀이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에다가 그냥 r 코사인 세타 넣고요. 왜냐면 이거는 해보면은 그죠? z가 상수면 이거는 원기둥 형태가 되었고요. r이 특정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r이라고 들어갑니다. 그 y는 r 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그러면 z는 뭐가 됩니까? 여기 뜨면 r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2r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 세타 해가지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r
요 풀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이걸로 구해도 되고 이걸로 구해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면적분을 할 때 피적분 함수와의 어떤 관계를 봐가지고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저게 쉬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참 요걸 그걸 해야죠. 자,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우리 저도 이 자꾸 가끔 실수하는데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항상 매개 변수의 범위를 항상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나처럼 이렇게 빠져보면 안 돼. 이것도 R 세타에 보면 요거는 뭐야? 한 바퀴 도니까 결론은 R에 보면은 그냥 0보다 큰 전구간이죠. Z가 한없이 커져가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타에 보면은 뭐야? 한 바퀴 도니까 제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이건 마찬가지로 R이 한 바퀴 도니까 이제 R은 제로부터 이거고, 세타도 한 바퀴 도는 개념이니까 제로부터 2파이 어떻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R과 세타의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공면에 대해서 할 때 요거를 그냥 D라고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칭할게요. 알겠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요 공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D는 항상 이게 D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개변수의 영역, 알겠죠? 그래야 그렇게 염두에 두고 저는 이제 항상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D는 다시 얘기하지만 D는 매개변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변수 함수 할 때, 중적분 할 때는 XY의 영역을 D라고 했죠. 삼중적 할 때는 마지막에 제일 처음 Z로 적분할 때는 XY 평면 정사형 시킨 영역을 D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면 얘기할 때는 항상 매개변수의 영역을 D라고 하는 게 우리는 통일해 놓는 게 깔끔하죠. 표현할 때. 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y = fx가 있는 거야. A부터 B까지 있어. 요걸 회전시켰을 때 공면 자체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여기 Z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Z축. Z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회전시키면 그거의 공면을 매개변수 방정식을 보는 거야. 왜냐면 그것도 회전체 공면 방정식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요 XY 평면이죠. 여기 XY. 그럼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y = fx. 그리고 A부터 B까지. 그럼 요거를 이제 회전시키면은 이 공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공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올 거란 말이야.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회전체가 나온다고. 이거에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임의의 x 하나 잡으면 이렇게 딱 되죠. 그죠? 이렇게 x 딱 잡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요 점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선이 올라가죠. 그죠? 선이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요 점은 공면 위 임의의 점이죠. 이 점의 좌표를 보자는 거야. 이 점의 좌표를. 그럼 이렇게 선을 탁 그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었을 때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저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저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죠.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x 좌표는 x죠. 우리가 이걸 x로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y 좌표는, 그러면 요거는 y 좌표는 점점점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얼마지?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요 길이가 우리 보면 요 길이하고 같죠. 요 길이가 뭐야? fx죠. fx. 그러면 요 길이는 fx에다가 뭐 곱한 거야? 요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x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높이는 마찬가지로 하면 fx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점의 좌표. 그럼 다 했네. 공면 위에 임의의 점의 좌표를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 공면 위에 이 점의 임의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의 위치 벡터를 우리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뭐야? x하고 세타네. x 세타 해가지고 x, fx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fx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x에 보면 x는 a부터 b까지 움직이죠. 여기가 b고 여기 a네. 잘못 써놨네. 어쨌든 x에 보면은 a부터 b까지. 세타에 보면은 지금 한 바퀴 돌잖아. 회전체니까. 그래서 0부터 2파이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그젠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만약에 그림이 이상하네. sin x, y = sin x가 있어. 그래갖고 sin x,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요거를 회전했을 때 있죠. 회전했을 때. 회전하면은 뭐 요런 요런 모양이 생겼죠. 요거 회전한 모양. 요거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요것도 하면 되죠. 하면 간단합니다.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r 해갖고 x 세타 해가지고 x는 x 오고 fx는 sin x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다음 fx는 sin x고 sin 세타 다 한 거죠. 그 x의 범위는 제로부터 2파인 거고 세타의 범위는 제로부터 2파이고 다 한 거야. 그래서 끝입니다. 별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될 때의 공면에서의 탄젠트 플랜, 그러니까 접평면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이게 d가 1이 있고요. 매개변수는 uv가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어떤 공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공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어떤 점에서의 공면을 그 접선의 방정식을 볼 건데요. 그럼 여기 이제 대응되는 어떤 점이 있겠죠. 대응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u0, v0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u를 u0로 고정을 해버리면 요런 선분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v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선분에 대응되는 것만 생각하면 여기 유제를 고정시켜 버리면 여기 대응되는 어떤 공면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공면, 그지?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u는 유제로 고정을 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 그리고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 대응되는 점이 이 점이라면 그리고 v0를 고정해 버리면 그죠? 요런 선분을 생각할 수 있죠. 요 선분에 대응되는 점을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야? R에 U0, V0가 되는 거지. 근데 U0가 고정될 땐 이건 거야. 요게 U가, 요거는 U 이퀄 U0인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R에다가 U0는 고정됐으니까 U0에 V가 되는 거고, 요거는 R에다가, 요건 V가 V0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U에 V0라는 벡터 펑션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개변수가 한 개짜리 벡터 펑션이니까 당연히 커브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건 커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매개변수가 v인 커브고, 이건 매개변수가 u인 커브인 거죠. 근데 요때 u는 u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요거의 v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봐, 여기서 이 점에서 이쪽으로 나타나는 이 탄젠트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뭐, 그러니까 R 자체를 U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U로 편미분을 하면. 이건 편미분 표시입니다. R의 U는 R을 U로 편미분한다는 뜻이야. 그죠? 우리는 R 자체도 지금 매개변수 U와 V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두 변수 두 개인데 이것도 일반 함수처럼 편미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때도 똑같이 여기 밑에 아래 첨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RU를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RV를 생각할 수 있다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요 벡터는 RU 해놓고 U0, V0가 되겠죠. 요 벡터도 당연히 RV 해놓고 U0, V0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떤 공면에서 그 탄젠트 플랜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곡선에 대해서 그죠? 그 지점을 지나는 요게 각각의 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었단 말이야. 그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커브 자체가 당연히 요 공면 위에 곡선이고 그 두 개에 접하는 직선이나 접하는 벡터나 내나 같은 개념이죠. 즉 이 벡터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이 우리가 원하는 접평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S는 일단 요걸 S로 할게요. 요 공면을. 그럼 RUV는 일단 XUV, YUV, ZU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U와 V는 저 D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P0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RU0, V0. 그죠? 이건 점이고 벡터니까 같은 건 아닌데 그냥 같은 개념처럼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편미분 했죠. 그죠? 편미분을 이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RU, U0, V0라는 말은 U로 미분을 한 거예요. 즉 V는 V0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죠? 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것도 똑같이 그냥 X를 U로 미분하고 U0, V0 대입한 거랑 같습니다. 이것도 각각 성분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Y를 U로 미분하고 U0, V0 대입하고, Z를 U로 미분하고 U0, V0 이렇게 넣은 거랑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RV는 뭐가 되겠어요? U0, V0 있으면 또 성분별로 V로 미분하고 U0, V0 값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했는데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엄밀하게 적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분
우리가 선적분 같은 거 할 때 이제 미분 개념도 하고 할 때 우리 C가 우리 스무스 커브일 때 우리 선적분 얘기했죠. 예, 스무스 커브가 뭐야? 연속이어야 되고 그거를 미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분했을 때 그게 제로 벡터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요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매끄럽다는 거를 표현한 거죠. 스무스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R6 곱하기 RV가 이것도 제로 벡터가 아닐 때 우리는 S가 스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면이 스무스한 거죠. 공면 R6 곱하기 RV. 그러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외적했을 때 제로 벡터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요거 두 개가 제로 벡터가 안 되려면 이거 두 개 평행하지도 않아야 되고 평행하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제로 벡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인 거야. 각각의 벡터 제로 벡터 안 되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끄럽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있죠. 그죠? 어떤 뾰족점 아니면 어떤 그 절벽 같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들면 다 완전 접히는 거죠. 그죠? 접히거나 어떤 뾰족한 그런 코너가 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스무스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저평면 있죠. 예, 저평면은 RU와 RV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우리는 탄젠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플랜이죠. 저평면 of S is the plane. 자, 요거는 어떤 플랜인데 어떤 플랜이냐면 요 벡터 RU하고 RV를 포함하는 평면인 거죠. 그죠? 요 벡터. 그렇습니다. RU, RV를 포함하는 평면을 우리는 저평면이라고 하겠다. 자, 이번 이그젬플 9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포함하는 RU, RV를 포함하는 그런 평면을 저평면이다 하자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내가 무슨 공식처럼 쓴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같다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 저평면을 구하라는 문제를 보면 아마 바로 안 풀리겠죠. 왜냐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요 유도하는 과정을 알고 싶으면 이그젬플 9번은 꼭 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공식을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찾는 그 아이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x가 u 제곱이고 y가 v 제곱이고 z는 u 더하기 2v이고 이랬을 때 주어진 점이 1,1,3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저평면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 매개변수 UV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쓰면 RUV는 U제곱, V제곱, U 더하기 2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3이 되려면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게 3이 돼야 돼. 그러면 UV는 다 1인 거죠. 그래서 R에다가 둘 다 1 넣었을 때 이게 1,1,3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R이 1일 때, U가 1일 때, V가 1일 때의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R, U 편미분 해볼까? 그럼 U로 미분하면 돼. 2U, 0, 1 그리고 RV는 요 V로 미분하면 되죠. 0, 2V,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1에서의 그걸 알고 싶으니까 1,1에서의 RU를 구해보면은 2, 0, 1 RV도 1,1에서의 구하면 그러니까 UV가 1일 때 구하면 0, 2, 2 이렇게 되죠. 요 두 벡터를 포함하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시점으로 가시는 이 두 벡터를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그 말은 뭐야? 어떤 점 1,1,3이 있고 요 벡터 하나 있고 요 벡터 하나 각각 있죠. 요 벡터는 0, 2, 0, 1인 거고 여기는 0, 2, 2라는 벡터잖아요. 그죠? 요 두 벡터를 포함한 어떤 평면을 생각하면 요거 법선 벡터를 뭐죠? 요거 두 개를 외적을 취하면 법선 벡터 나오잖아. 즉 다시 말해서 외적을 구해야 되는 거야. 외적만 구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선 벡터로 가지는 평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U 1,1 있으면 요거랑 RV 1,1 요거랑 요 외적을 취하는 거야. 외적 취하는 거 기억납니까? I, J, K하고 2, 0, 1, 0, 2, 2 해서 요거 풀면 되는 거죠. 그죠? 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4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뭐 요거는 우리 평행한 걸로 따지면은 1, 2,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요걸 저 벡터로 가지면 된다고. 법선 벡터로.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 점을 지나야 돼. 즉 다시 말해서 x-1 더하기 1 곱하기 x-2 2 곱하기 y-1 빼기 2에 z-3 이꼴 0 요거죠. 그죠? 다 한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할 아이디어는 뭡니까? 외적을 취해서 법선 벡터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걸 알면 두 벡터의 그 외적을 구해가지고 법선 벡터를 찾아서 풀면 된다. 자,
자, 이번에는 서피스 에어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곡면의 넓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중간고사 치고 첫 수업 때 했던 게 그거죠. 그 z 이퀄 fxy라고 주어져 있을 때 곡면이 그거의 그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었을 때도 곡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z 이퀄 fxy는 사실상 x, y, fxy라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개변수 방정식의 일반적인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곡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뭐야? 그냥 z 이퀄 fxy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래서 사실 저번에 했던 수업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일단 영역을 그냥 간단하게 헷갈리니까 일단 네모라고 두고 하겠습니다. 이 뒤에 영역을. 그래서 u, v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u와 v를 각각 쪼개서 우리 구분구석부 개념으로 넓이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있으면 여기에 아무 조각을 하나 갖고 옵니다. 아무 조각을. 그러니까 u를 따라서는 i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ui-1이고 요거는 ui죠. 요거는 vj-1이고 이건 vj죠. 이건 뭔지 알겠죠? u를 m 등분했을 때 u0부터 um까지고 이것도 v를 제로 등분했을 때 v0부터 vn까지 가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많이 해봤잖아 구분구조법. 그럼 이걸 이제 갖고 오면 그지? 이걸 RIJ로 해볼까요? 그래서 U축을 따라서는 I번째, V축을 따라서는 J번째 영역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요 넓이는 델타 U고, 이건 델타 V고. 그래서 델타 A는 뭐야? 요 영역에서, 요거 D잖아, 그죠? D상에서 D는 델타 U, 델타 V. 델타 X, 델타 Y가 아니죠, 그죠? 네,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샘플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샘플 포인트를 하나 잡습니다. 하나 잡는데, 요 책에 지금 필기에서 보니까 아마 책에서는 요 점을 샘플 포인트로 잡아왔겠죠, 그죠? 사실 이 점을 잡아와도 되고 요 안에 아무 점을 잡아와도 되는데 우리가 책에 필기나 책에서는 요 끝점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무 점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요 점 중간에 샘플 포인트 하나 가져올게. 그럼 가지고 와버리면 uij 스타, vij 스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요 부분 이게 딱 잘랐잖아. 그러면 각각의 조각마다 대응되는 곡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이 이렇게 R 이렇게 오면은 곡면이 이렇게 있어갖고 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조각 내니까 얘들도 이렇게 조각이 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해당하는 조각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해당하는 조각. 요거를 우리는 SIJ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는 결국엔 R 해서 넘어오는데 이거는 U가 UI-1로 고정됐을 때 생각할 수 있고요. 요것도 R 이꼴 이건 UI로 고정됐을 때 이것도 비슷하게 하면 R 이꼴 이건 U는 그대로인데 V가 VJ-1로 고정됐을 때 요것도 R, U 그대로고 VJ 고정됐을 때 이런 거죠. 그래갖고 어떤 점 샘플 포인트에 해당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죠. R에 UIJ 스타, VIJ 스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저평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평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뭐냐면 이 점에서의 그 뭐죠? 저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 벡터 벡터 있죠. bek터 미분했을 때 요 점에 작용한 그 벡터 있죠. 그 벡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평면 생각할 수 있다. 요 벡터는 여기 이 점에서의 미분인 거고 또 요 점에서 미분인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요거는 지금 이쪽으로는 보면 u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rv가 되는 거죠. v 해가지고 u ij 스타 v ij 스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부분도 똑같이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 점의 기울기가 그렇다는 거죠. 기울기고 근데 요 폭은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벡터는 이거 자체는 아니고 요 벡터가 나오는데 여기 이 점에서의 저 벡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요소부터 이까지 갈 동안 실제로 V는 델타 V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요 벡터도 델타 V를 곱해줘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벡터 있죠. 이 벡터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부터 때까지 가는 그 변화율이 뭐였어요? 변화율이 R, U, UIJ 스타, VIJ 스타 이거고, 근데 이까지 갈 때 실제 U의 변화량은 델타 U인 거야. 그럼 그걸 곱해줘야 이 벡터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는 벡터 변화량.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벡터와 요 벡터가 각각 요거랑 요거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RV의 스타라고 둘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럼, 그죠? 요것도 간단하게 RU의 스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외적을 취하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SIJ가 있죠. 그죠? 요 SIJ의 단위 면적은 델타 S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위 면적 델타 S, 델타 SIJ 다 단위 면적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델타 SIJ가 있는데 요거의 넓이는 결국엔 요거 두 개를 외적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RV 스타 D 델타 V랑 RU 스타 델타 U랑 내적을 취하면 돼. 외적을 취해 갖고 그거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델타 V하고 델타 U는 그 상수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고요. 스칼라니까 쟤랑만 하면 되죠. 그래서 RU 스타 외적, RV 스타 외적.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공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다 더하면 되죠. 공면은 요 델타 SIJ를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IJ에 대해서. 그래서 IJ에 대해서 다 더한단 말은 RU 스타 외적, RV 스타 외적, 그 다음에 델타 U, 델타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S가 스무스 서피스가 있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게 RUV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XUV, YUV, ZUV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때 UV는 어떤 D석에 들어갑니다. 아까 그림 그릴 땐 D를 제가 이제 직사각형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영역이 어떻게는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공면 S의 넓이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아까 봤어요. 시그마 두 개는 인테그랄 두 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까 RU 스타 외적 RV 스타니까 이거는 그냥 RU 외적 RV로 바뀌고요. 그거의 크기하고 아까 델타 U 델타 V였죠. 델타 U 델타 V는 사실상 델타 A였지. 그러니까 D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아까 요 D상에서의 단위 면적이었죠. 그래서 D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면의 넓이 공식은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때 RU는 뭔지 알죠? X를 U로 편미분, 그 다음에 Y를 U로 편미분, Z를 U로 편미분이고 RV는 마찬가지로 요거 자체를 V로 편미분한 거죠. 그래서 X를 V 편미분, Y도 V 편미분, Z도 V 편미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편미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면의 넓이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는 사실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공면의 단위 면적은 D 대문자 S라고 합니다. 우리가 곡선의 단위 길이는 D 스몰 S라고 하는 것처럼 공면의 단위 면적은 D 대문자 S라고 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외우겠죠. 속력 DT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무슨 절대값에서 DT 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 RU 외적 RV DA 이렇게 통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다 더하면 D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DS를 다 더하면 면적이 된다. 우리가 그 곡선의 길이 할 때도 DS를 다 더하면 곡선의 길이 L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DS가 뭔지만 따로 알고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요 D 대문자 S가 뭔지 알고 집어넣고 공식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선적분 하는 것처럼 면적분도 비슷해. 차원 하나 올려서 생각하는 게 면적분 개념인 거야. 아까 요 유도하는 과정 되게 복잡했죠. 그냥 복잡한 거는 그냥 복잡한 거고, 그냥 유도한 거고, 그냥 적어도 여러분들 요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면의 넓이 구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고, 이제는 우리가 예제만 풀어보면 되겠죠.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구가 주어져 있을 때, 자, 반지름 A인 구가 있죠. 요거의 구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구의 건널비. 자, 구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 매개변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는 아까 했습니다. 파이 세타로 표현했었죠. 파이 세타로. 해갖고 A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A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z는 a 코사인 파이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요 d 자체가 뭐였지? 파이의 범위는 제로부터 파이까지였고 세타의 범위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였죠.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여기 파이 쭉, 이런 세타 쭉 이거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야? 아까 우리가 그 유도하고 할 때 매개변수 uv였다면 이번에 매개변수가 파이 세타인 겁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 넓이로 구하려면 아까 그 뭐였죠? 편미분 u 편미 그러니까 ru랑 rv랑 외적의 크기를 구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은 거야. r 파이를 구해야 되겠죠. r 파이. 그럼 파이로 미분해 볼까요? 파이로 미분하면 a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r 세타를 구해 볼까요? 그럼 요 세타로 미분할까요? a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다음에 요거는 a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쪽은 제로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적을 취해줘야 되는 거야. 알파이 외적, 알 세타. 외적을 취해볼까? 외적 취해버리면 a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이것도 a 제곱이죠? a 제곱 나와야 되네. 그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a 제곱에 사인 제곱 파이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세 파이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a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보면은 지금 a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a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있고 코사인 제곱 있고 사인 제곱 있으니까 요거는 뭐야? 요거 자체가 그냥 a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죠, 그지? 어쨌든 요거의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고요. 그럼 제곱 다 돼야 되겠지? 그럼 요거 제곱 다 하면은 a 4승 사인 4승 파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a 4승 사인 4승 파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a 4승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뭐야? 그냥 a 4승 사인 4승 파이라는 거죠. 더하기 여기는 a 4승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요 a 4승 a 4승 요 사인 제곱만 따로 빼내면은 a 4승 사인 제곱 빼면 사인 제곱만 남죠. 요도 a 4승 사인 제곱 나니까 코사인 제곱이 남지.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a 4승 사인 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 이건 다시 쓰면 a 제곱 사인 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 신기하지 않아? 이거 되게 신기하죠? 왜 신기한지 잘 모르겠지. 생각해봐. 우리가 로우를 a로 고정해 놨잖아. 그럼 로우가 a 자리 다시 로우 넣으면 뭐야? 로 제곱 사인 파이죠. 우리 극좌표 슈페리컬 코디네이트 할 때 적분할 때 dv 할 때 보면 그죠? 우리가 로 제곱 사인 파이를 곱해줘야 된다고 하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곱해주는 겁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알겠죠? 로랑 관계없이 그 세타 파이에 의해서 항상 그 로 제곱 사인 파이를 항상 곱해줘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가지고 그게 부피가 할 때도 그 곱해져 있는 건데 뭐 요 자세하게 이 보면 신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제 요 공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요 D 상에서 우리가 방금 구했는 거 아까 이제 루트 정확하게는 뭐야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해야 되는데 파이가 0과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인 파이는 항상 양수라서 그냥 절대값 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a 제곱 사인 파이 d 파이 d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가지고 잠깐만 이쪽 표현이 이상하네. 이거 d라고 해놨으니까 이건 d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도 그냥 일단 da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사인 파이인데 우리가 파이는 제로부터 파이까지고 세타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니까 상관없죠. 아무 따나 해도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2파이는 세타까지고 파이는 파이가 세타까지. 그럼 요거는 뭐야? 그냥 a 제곱은 앞으로 빼내고 사인 파이는 이게 상수니까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죠. 그럼 사인 파이를 제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은 2죠.
세타를 제로부터 2파이까지 1만 적분하니까 이건 2파이네. 그래서 4a 제곱 파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4파이 a 제곱, 그죠? 4파이 a 제곱. 우리가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a 구해놓으면 4파이 a 제곱 맞죠, 그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재밌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계산 복잡하잖아, 그지? 복잡한데 원래 이제 이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 이제 요 보면 공식에 a 제곱 사인 파이 나오는데 왠지 로 제곱 사인 파이는 비슷한 느낌이잖아, 그지? 실제로 우리가 dv 할 때 이제 xyz를 로 세타 파이로 변형했을 때 그 dv를 구하면 로 제곱 사인 파이가 나오는 그 아이디어가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 공부해보면 요 부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간고사 하고 나서 첫 수업 시간에 z 이퀄 fxy에 대해서 공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 했었죠. 근데 이거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들으면 또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주어서 쓸 때 그 xy의 영역이 d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xy 영역은 d. 그랬을 때 요거에 우리가 공면의 넓이를 구해보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요거 보면 이거를 그냥 rxy 이렇게 해가지고 xy fxy 하고 요 x, y는 d 이렇게 해놓고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x로 편미분을 하면은 원래 uv인데 이제 xy니까 x 편미분이지. 1, 0, fx 그리고 y 하면은 0, 1, f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rx랑 ry 외적을 취하면 어떻게 돼? 외적을 취하면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fx 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fy 되죠. 그 다음에 1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외적하면. 그러면 rx 외적 ry의 크기는 뭐야? fx의 제곱, fy의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 공면의 넓이는 뭐냐면 요 d상에서 얘를 중직분하는 거죠. d.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사실. 그때 막 죽을 또 살 또 외울 필요. 내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공식만 외우라고 했죠, 그죠? 공식 외워서 풀면 된다고 그냥.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거 그냥 한번 이거제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푸는 거야, 그냥. 그때 문제가 이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공면이 있는데 이게 z 이퀄 9, 그 아랫부분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있죠. 이런 파라볼로이드가 있는데 z 이퀄 9 해서 9로 잘랐을 때 요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이죠. 요거에 건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xy 내려보면 이게 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9니까 z가 9니까 반지름이 3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3 마이너스. 그럼 d의 영역은 d는 뭐야? 이거죠, 그죠? 3 마이너스 3. 이게 d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요거 해보려면은 그냥 바로 이제 공식에 바로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요 d 상에서 뭘 적분하면 돼? 요거 x편 미분하면 2x죠. 그러면 4x 제곱. 요거 y편면 2y죠. 그럼 제곱 y 제곱 딱 1. 요걸 중적분하는 개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건 당연히 d가 원형이니까 우리는 이거는 뭐야? 그 극좌표에 의한 중적분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R의 범위는 0부터 3되죠. 그럼 요거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쓰냐, 이거.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4r제곱 더하기 1이고, dn 뭐가 돼? r, dr, d세타. 그 R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세타의 범위 0부터 2파이.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타는, 이건 다 R에 대한 식이고, 세타, y, 그리고 R 다 상수네. 그럼 따로 적분하면 되네요. 세타 적분하면 2파이 나오죠. R만 적분하면 요거는 4R제곱 더하기 1에다가 2분의 3승에다가 3분의 2에다가 나누기 8분의 1 해주면 딱 맞죠, 그죠? 해서 0, 3 이렇게 넣고 2파이에다가 4네요. 그럼 요것도 한 번 더 하면 2니까 6에다가 파이에 괄호해서 3 넣어보면 3, 3은 9 4, 9, 36 루트 36 이고요. 그죠? 빼기 3 더하기 이제 37
미안합니다. 37 루트 37이고 제로 넣으면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6분의 파이 37 루트 37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중간고사 치고 했던 그 내용 있죠. 15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15.5인지 6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그냥 수업 안 했다 쳐도 상관없죠, 사실. 여기 공식하고 문제 푸는 게 다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곡선의 넓이, 공면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공면을 매개변수 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공면의 넓이 이용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그 면적분이란 걸 배우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